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을까요? 화면 통해서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텍플러스인데요. 이슈가 하나 있었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A사에 이 패키징 검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슈인데요. 지금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죠. 원래 반도체 장비 업계, 우리 국내 업계는 조금 해외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해외에서 우리의 기술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연 이 A사가 어디일까인데 지금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 중이죠. 그런데 과거에 인텍플러스가 이 두 사의 신규 물량 입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떠올렸을 때 과연 A사, T사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보는데요. 잠시 뒤에 인텍플러스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5% 넘게 상승했던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지금 여름 휴가철 성수기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들 움직임이 크지 않은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2분기가 전통적으로 비수기다. 앞으로 7월과 8월에 매출 찍힐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주에서는 찐또배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항공 화물인데요. 지금 최근에 화물 수송 실적이 전년 대비 16% 증가를 했고요. 또 컨테이너 운임이 급등을 하고 있고 중국 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오가는 물류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객 비수기여도 이 화물 운송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두 분과 함께 대한항공 OX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오늘 4.44% 상승한 바이오니아입니다. 지금 요르단 시리오팜과 함께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독점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체결이 됐는데요. 지금 중국의 남성 이 탈모율이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와중에도 좀 관습적으로 탈모 치료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코스메르나가 떠오르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서 요르단까지 중동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넓히고 있는데요. 머리가 자라는 만큼 주가도 자라줄지 세 분과 함께 가격 전략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서진 시스템입니다. ESS 관련주죠.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전 회장인 최교옥 회장과 이 회장이 최재 주주로 있는 네오솔루션즈가 서진 시스템을 꾸준히 매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진하면서 보유 지분이 5%가 넘게 됐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최 전 회장이 작년 7월 주성 엔지니어링을 9% 넘게 사들이면서 이 지분을 보유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최 전 회장 이 종목 사냥꾼이다라고 또 부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매집이 또 주가에 반응이 올까요? 두 분과 함께 서진 시스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 오늘 일단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로봇 섹터가 초해가 되는 요즘인데요.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은 무려 20거래일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SK온이 적자가 쌓이는 와중에도 무려 370억 원을 유일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는데요. 일단 해외 공장에서 수율을 높이려면 로봇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일단 수급과 투자가 만났다면 과연 주가 잠밋빛 전망일까 궁금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갑자기 최근 어제와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봇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유일 로보틱스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탑5 종목 5개 달아보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종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텍플러스 시간 외에서 상한가까지 간 종목입니다. 관련 이슈들 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이 호재를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5.36% 보였고 성수기를 앞두고 상승을 보이지 못했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또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형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오니아 오늘장에서 4.4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시간 내에서 상승이 있었던 서진 시스템 1.26% 본장에서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일 로보틱스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이어오다가 오늘장에서는 마이너스 6.11%로 마무리가 됐지만 시간 외에서는 다시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5종목 오늘 OX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인텍플러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시간 외에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의 기판 범프 검사 장비 통과를 했다. 그걸 완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시간 외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호재가 맞는 건지 OX 긍정, 부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O를 들어주셨고 김웅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좋은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인텍플러스 사실 이 소식은 처음 나온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주총이 있었는데 지난번 주총에서 한번 공개가 됐었고 그 뒤로 좀 조용조용 하다가 다시 한번 이제 언론 보도가 좀 정확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저도 약간 인텍플러스가 이제 발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TSMC로부터 또 이제 발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대만 쪽 TSMC 쪽으로 이번에 거 통과된 거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 게 하반기에 또 있어서 사업부 그렇게 되면 1, 2 사업부가 2개가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는 KLA라고 있는데 차트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검사 장비 종목입니다. 정말 독점적인 위치에 있고 엄청난 종목인데 이 종목의 독점적인 위치를 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실 미국보다 국내 기업 장비사가 못 가는 이유가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잘 가는 건데 그러한 종목의 기술력을 뚫고 국내 기업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TSS뿐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고객사까지 더 증가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FCBGA가 더 잘 된다라는 게 하반기에 찍혀지게 되면 인텔에서의 물량이 가장 큰 게 또 인텍플러스라서 인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거기다가 SK 쪽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에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삼성 쪽인데 삼성이 만약이라도 엔비디아를 뚫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 2.5D 패키징 안에서의 검사 장비는 다 인텍플러스가 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삼성까지 다 된다면 인텍플러스가 여러 가지 모멘텀 붙으면서 결국 이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일은 위아래가 좀 많겠지만 내일 하루를 보기보다 저의 오는 내일 하루보다 길게 보는 관점에서의 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온 이 이슈 있잖아요. 네. 범프 검사 장비 퀄 테스트 완료했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총회에서 인텍플러스는 BGA 향으로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TSMC와 맞아요. 네. 이게 같은 건가요? 다른 겁니다. 아 다른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또 다른 지금 호재가 나온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나와야 될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언론보다 잘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나온 것이었고 저는 언론 보도보다 발주가 나와야 돼요. 발주가 나와야 시장이 진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발주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인텍플러스에 대한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배터리 장비 쪽으로의 지금 매출액이 올라갈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잘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전에 나중에 볼 수 없는 기업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입장에서는 사실 BGA 업황이 아직까지는 크게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때문에 이 차세대 준비하는 거는
내년 이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인텔 쪽이 하반기에 좀 발주가 나올 수가 있고요. FCPGA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건 맞는데 하반기에 대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있어서 거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TSMC 쪽 같은 경우는 빠르면 바로 딱 상반기에도 나올 수 있는 상반기 넘어갔으니까 다음 달이라도 발주가 나와주게 된다면 물론 납기가 되고 인식까지는 조금 늘리겠지만 네. 아마 이제 실적이 다른 거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수주가 더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은 주가는 하단에 잡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좀 바닥은 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 쪽으로 하반기에 새로운 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SK하이닉스도 결쳐져 있는 만큼 SK하이닉스 수주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맞아요. 그게 또 원래는 알려지기로는 HBM 검사 쪽이지 않느냐였는데 그게 아니고 GDDR7 쪽으로 해서 DRAM 모듈을 검사하는 장비를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네. 또 테스트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이닉스가 또 지금 그쪽 일반 DRAM 쪽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삼성보다도 모멘텀이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또 턴어라운드 기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인텍플러스인데요. 근데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인텔플러스를 잘 모릅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네. 그것보다도 저는 그냥 추세만 봤을 때 아직은 턴어라운드 시점이 조금 이르지 않나. 그리고 저도 기사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기사 내용에서 물론 긍정적인 소식은 맞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내일장에서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기사 내용 자체에서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X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고 봐요. 워낙에 또 마인드 낙폭이 커졌고 시간에서 상한가로 들어갔을 때 가격이 23,450원인가요? 아마 그럴 텐데 그 자리가 딱 21선을 걸치는 딱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서 시초가를 형성해서 여기서 들어 올린다라고 하면은 최소 27,500원까지는 들어줘야지 턴어라운드가 하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왜 그 기준을 봤냐면은 주봉 차트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월봉상에서 20월봉선을 들어갔을 때가 딱 27,200원이에요. 이 라인이 딱 27,500원.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가 줘야지만이 저점을 찍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섣불리에서 저점이라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턴어라운드 하는 거 보고 그렇게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X 표시를 들었고 저도 일단 뭐 인텔플러스에 대해서 관심 있게는 보고 있겠지만은 네. 이 자리에서 21선을 깨고 오르냐 안 오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고 대응해도 저는 뭐 그래봤자 차이가 나봤자 5에서 10% 차이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면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21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인텍플러스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해보고 분명한 호재거리가 맞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장에서 5.36%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객 수요에 대한 호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플러스로 지금 굉장히 부각받는 쪽은 화물 운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항공사가 이 화물 쪽으로 해서 굉장히 호재가 있다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항공 지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이 사실 대한항공 이야기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어떤 거였을까요? 일단은 지금 해운 쪽에서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이제 항공 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동안 대한항공 자체가 화물 쪽에 잘 나가다가 화물 쪽을 약간 줄어들면서 약간 어닝 자체가 별로 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이제 화물 쪽으로 뭔가 좀 회복기가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을 보게 되면 컨테이너 지수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화물 쪽을 항공으로 돌리게 됩니다.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대한항공이 보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슈로서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문제라고 한다면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고 달러 원 환율도 너무 높게 있게 되면 약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자리에서 달러 원이 조금만 더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국인까지 더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라서 2분기 실적 발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대한항공도 단기로도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네, 단기로 움직임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장거리 여객 그리고 화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한항공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수급도 최근에는 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김은태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대한항공이 여객선에서 화물 운송으로 코로나 때 한번 발빠르게 바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또 어제 기사를 보니까는 이제 대형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인 세바로직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시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 때문에 좀 호재를 작용해서 오늘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뭐 지금에 대해서 여행객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대한항공이 화물 운송에서 가지고 있는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커지느냐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에 대한 이제 실적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정도에 대한 값어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오늘 흐름장에서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차트를 차트를 보시면 오늘 대량 거래가 오랜만에 들어왔거든요. 지난 언제냐면은 작년도 20년도네요. 20년도에서 본다면 4년 만에 대량 거래가 오랜만에 발생을 했는데, 그 정도에서 지금 자리를 정확하게 241선 장기 이평선을 뚫어주고 직전 고점 라인을 전부 다 소화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황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보여주고, 또 이제 여름철 성수기에서 해외로 나가는 객수도 또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한항공에 대한 업황도 좋아질 거라 보여지고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뭐 매수해봐서 올해 하반기까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만한 자리라고 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댓글창에서는 갑자기 항공주요? 뜬금없이 항공주가 왜 나오나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사실 항공주 전반적으로 좋아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지금 대한항공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LCC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혼자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LC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좋아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긴 합니다. 업황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고 여객 수요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LCC 업황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건 맞는데, 기업들마다 재무 구조가 조금 불안정한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LCC 업체보다는 대한항공 쪽이 더 이슈화가 커지고 있는 거라서 지금 또 화물 쪽, 결국 해운 지수에 따른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대한항공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LCC 전체적인 항공보다는 대한항공이 좋아지고 있다는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항공주 이야기보다는 대한항공이 주목을 받고 있다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오늘장에서 4%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르단 시장에 탈모 완화 화장품 코스메르나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때문에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호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이오니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두 분 모두 오래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은태 매니저님, 긍정적인 이유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바이오니아는 뭐 요르단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럽 시장에서도 한번 수출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호재거리가 나왔고요. 또 요르단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권들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에서 유럽 쪽에 대한 매출액도 있었지만은 이제 앞으로 미국향에 대한 매출액도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코스메르나는 지금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 자체가 안 되는 모습이고 안 되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생산하고 거기에 생산 라인을 미국까지 거치고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번거롭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격도 비싸게 또 형성되고 있어요. 하나 제품 하나 사는데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가장 비싸게 사는데 이게 지금 생산 라인 가동을 미국 쪽에다가 또 해놓고 미국에서 다시 역수입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항공 비용도 절감할 수도 있고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 것도 빠르게 넓혀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역수출로 들어왔는데 국내에서도 유럽에서 가지고 오는 물량보다는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시간적인 전략과 또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세금 문제를 본다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서 우리나라에 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코스메르나가 워낙에 비싼 가격에서 팔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인식 자체가 조금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미국 생산량에서 현지에 생산을 하고 미국 시장 진출과 우리나라로 도입을 했을 때 가격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도 좀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증가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그 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저점에서부터 더 향상하게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 코스메르나만 이제 탈모 완화 화장품인데 이 화장품만 보는 게 아니라 비엔날신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유산균도 같이 판매하는데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중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메르나와 그 유산균과 같이 보실 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로 다가왔나요? 실적 턴어라운드. 네, 저도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최근 저가였던 25,000원대 자리가 수년 동안 안 깼던 자리였습니다. 안 깼던 자리에서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뭔가 이제 저점을 잡아주고 윗자리에 내려오고 있는 고점들도 점점 내려오고 있는 약간 수렴 형태를 갖고 가고 있는데 한번 뚫어지게 되면 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강하게 올라가는 법이 또 약간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5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서진 시스템입니다. 오늘 본장에서 1.2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 외에 이 최국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이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시간 내에서도 조금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주목을 해봐도 좋을지 OX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빠르게 공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요. 지금 최격이라는 분은 지금 전 오스템 임플란트 회장님이신데 자기 본인 계좌와 그다음에 개별로 가지고 있는 개인 법인인 네오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지분 5%를 취득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28,000원대부터 해서 26,000원까지 샀는데 이 가격대가 28,000원이면요. 지금 자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분 5%를 산 최기옥 전 임플란트 회장의 가격과 내가 지금 들어가도 그분과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는 똑같은 가격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됩니까? 그분이 샀던 거 정보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간 정보도 많아서 아마 또 실적이 2분기에도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실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고 최기옥 전 회장이 샀다는 거 이슈가 있는 거라서 아마 내일장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실적주로서 내일 단기도 좋고 아니면 중기로 봤을 때 2분기 실적 발표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오를 들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보고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서진 시스템 두 분께 오를 들어보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6%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 유상증자 결정 정정 공시도 나왔었고 또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 상승을 보였었던 유일 로보틱스 내일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둘, 셋. 이번에 두 분 모두 오를 들어주셨어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오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유상증자에 대한 날짜가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시간에서 상승했는데 그거 이슈보다도 일단은 로봇주들의 테마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미 한번 그 전에 유상증자에 대한 공시를 때문에 시간에 강한 흐름으로 상한가를 밀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리는 어차피 다시 한번 바닥권 자리를 맴돌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재접근해봐도 될 만한 자리라고 보이시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로봇으로 가지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저도 최근 들어가지고 이 로봇주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긴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들이 이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로봇주들은 미래 먹거리니까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꼭 한 종목은 보유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먹거리 그리고 대기업들이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저점이다. 하반기에 다시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 하나 정도는 포트 내에 담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눠보면서 로봇 관련주 유일로보틱스 두 분께 5 받아봤습니다. 그럼 5종목들 오늘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들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 세명전기, 그리고 SOS랩, 아이패밀리스가 아니죠. 관련 종목들 대한항공, 바이오니아, 그리고 서진시스템, 유일로보틱스가 모두 5, 2개의 5를 받았었고요. 가장 위에 있었던 인텍플러스가 X5를 받았습니다. 인텍플러스 21선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종목 특별한 탑5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뷰, 내일장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봐야 되는지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흥태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방송 이후에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많이 올라왔던 전력설비주 관련된 종목 중에서 후속주가 또 있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잡아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 어떤 주도 섹터들이 또 한번 선점할 것인지 이제 7월 달이 됐을 때는 실적이 강한 종목들이 더 강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 10시에 유튜브 김흥태를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김흥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그리고 다음 이가람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조금 늦게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공개 방송 열 거고요.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자동차 종목들 전 오늘 절반은 스위치를 했습니다. 그 절반 스위치를 하고 나서 다른 종목을 샀는데 제가 어느 업종군을 사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가에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하반기 준비해야 됩니다. 하반기에 제가 좋게 보는 업종군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방법은 유튜브에 이가람 매니저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어떤 종목이 갈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면 상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